지나간 날을 탓하지 말라.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유독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옛날 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밤이 많아집니다. 후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래되었고 미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합니다. 그저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아쉬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손이 가는 옛 상처 같은 것. 70대 초반의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잘못했던 일이 있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자꾸 생각나요. 그때 좀 더 잘할걸. 좀 더 이해할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생각뿐이에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무거운 것이 묻어났습니다. 후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한탄.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아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다사는 누구보다 후회와 오래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가족도 잃고 강진이라는 먼 땅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다사는 수없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내린 선택들을, 놓친 기회들을, 왜 그 일에 연루되었을까? 왜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왜 가족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지만 다사는 후회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과거를 한탄하는 대신 남은 시간을 채웠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간 일을 탓해봤자 되돌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다. 이 문장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과거가 자꾸 손을 잡아당깁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꿈이 있었답니다.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도 어려웠고 주변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죠. 근데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분은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삶은 어땠을까? 선택하지 않은 길은 어디로 이어졌을까?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후회입니다. 격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끔씩 돌아보게 됩니다. 다사는 후회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후회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내린 선택,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사는 말합니다. 지나간 날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림자는 형체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돌이키려 할수록 더 아파집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최근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평생 한 가지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다퉜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년 전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연락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존심도 있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요. 이제는 기회조차 없어요. 그분은 한동안 괴로워했답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켰을까?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 후회를 평생 안고 갈 건가? 아니면 내려놓을 건가? 친구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남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친구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다산이 말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산 자신도 유배 생활 내내 이 갈등과 싸웠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유배지라는 좁은 공간에서 제한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를 후회로 보내면 그 하루는 2번 잃는 것이다. 한 번은 지나갔기 때문에, 한 번은 후회로 허비했기 때문에. 이 말이 가슴에 닿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놓치면 오늘도 내일의 후회가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후회가 또 다른 후회를 낳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고 엄하게만 키웠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좀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에 몇 년을 괴로워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아이가 말했답니다. 엄마,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부담이에요. 엄마가 자꾸 미안해하면 우리도 불편해요. 그냥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그분은 깨달았답니다. 후회도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그 후로 바꿨어요. 과거를 사과하는 대신 지금을 잘 살기로 했어요. 자식들한테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날 때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게 진짜 사과더라고요. 다산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후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갚는 것입니다. 과거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후회가 아니라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곁에 없는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라.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다. 다사는 자신의 부재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지 못하지만 글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후회와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할 일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내린 선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놓친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사는 말합니다. 후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후회에 묶여 삽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에 갇혀서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를 딛고 삽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다르게 하겠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앞을 봅니다. 다사는 후자였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은 그에게 가혹했지만 그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후회로 채우지 않고 배움과 가르침으로 채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이 최근 시작한 일이 있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기는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돌아보는 짧은 글입니다. 처음에는 후회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이걸 못했네, 저걸 잘못했네. 근데 매일 쓰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후회보다 감사한 일을 더 많이 쓰게 됐어요. 그분은 깨달았답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못한 것을 보면 후회가 되고 한 것을 보면 감사하더라고요. 같은 하루인데 말이죠. 다산이 말한 지혜가 이것입니다. 과거를 볼 때 무엇을 보느냐? 잃은 것을 볼 것인가? 얻은 것을 볼 것인가? 실패를 볼 것인가? 배움을 볼 것인가? 모든 경험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아픔과 성장, 실패와 교훈, 상실과 깨달음. 무엇을 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사는 유배를 징벌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회였습니다. 바쁜 관직 생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사색의 기회. 권력의 중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백성의 삶을 직접 보는 기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유배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 권력이 아니라 학문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지위가 아니라 덕이 진짜 존귀함이라는 것을. 다사는 잃은 것이 많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얻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후회와 화해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그리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자식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마음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이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 다산의 편지에는 한탄이 없었습니다.
자책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랑과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답니다. 빚도 많이 졌고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이 후회였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무리했을까? 왜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분은 그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겸손을 배웠고, 신중함을 배웠고,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이후의 삶을 바꿨습니다. 실패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다산이 말한 지혜가 이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후회는 배움이 없을 때 생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고 그것을 삶의 자양분으로 만들면 후회는 지혜로 바뀝니다. 다산은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지혜가 된다면 그 아픔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있고 후회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평생의 짐으로 질 것인가? 삶의 자양분으로 삼을 것인가? 7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최근 손주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실수를 했답니다. 친구와 다퉜고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손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너무 후회돼. 그분은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후회하는 건 좋은 거야. 그건 내가 배우고 있다는 뜻이니까.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야. 손주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실수를 안 하면 돼. 그럼 이번 실수는 헛되지 않은 거야. 그분은 그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만 하지 말고 거기서 배워서 지금을 다르게 살라고. 다산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에 묶일 것인가, 배움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기회도 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를, 통찰을, 평온을 얻습니다. 다산은 유배를 통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권력은 잃었지만 학문을 얻었습니다. 자유는 잃었지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화려함은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잃은 것을 세지 말고 얻은 것을 세어라. 그러면 인생이 달리 보인다. 60대 중반의 한 분이 최근 시작한 습관이 있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다 보니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이요.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누군가와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눈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감사의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안 된 것만 봤는데 이제는 된 것도 보여요. 같은 하루인데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다산이 말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삶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잃은 것을 세면 불행해지고 얻은 것을 세면 감사해집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 것을 세면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것을 세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산은 유배 생활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28년이 아깝지 않다. 비록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내 삶에서 가장 깊이 배운 시간이었다. 18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후회로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한탄으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시간을 배움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그럴 시간이 아까워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그 시간을 후회로 낭비하고 싶지 않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답니다. 과거는 이미 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고요. 내가 가진 건 지금뿐이에요. 그러니 지금을 잘 살아야죠. 다산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것,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유배지에서 다산은 매일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백성을 도왔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을 잘 살면 어제를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후회를 없애는 방법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녁 하늘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오늘이 지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요? 후회로 보냈나요? 아니면 의미로 채웠나요? 다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나간 날을 탓할 것인가? 남은 날을 채울 것인가? 탓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지금부터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회와 화해한다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최선이었지만 부족했던 선택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깨달음은 미래를 바꾼다. 당신의 삶이 나날이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지나간 날을 탓하지 않고 남은 날을 채우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후회와 화해하고 현재를 온전히 사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에 묶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오십시오. 남은 날들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나간 날을 탓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 아닙니다. 후회와 함께 살아가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 지혜와 용기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삶이 당신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